윤 대표님,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가장 지금 핫하게 붙고 있는 것이 금투세 관련 네. 이 논란인 것 같아요. 네. 금투세를 내년 1월부터 네. 시행하게 되어 네. 있는데 사실은 2년 전에 시행하게 될 것을 네. 유예를 2년 동안 또 네. 여야가 합의해서 유예를 했다가 지금 네. 내년에 시행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금투세 그 유예한다, 폐지해야 한다 해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뭐 나하고 토론 붙을 사람 있으면 누구든지 민주당에 김원준이까지도 나오라 하는데도 저쪽에서 지금 손을 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 이른바 노선투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내분이 아주 극심하죠. 며칠 전에도 왜 이소영 국회의원 민주당, 예. 저는 금투세 유예하자. 뭐 그리고 뭐 정진욱, 박찬대 원내 대표 비서실장 이 사람은 또 예정대로 하자. 예. 그러니까 원래 그 금투세가 저 금융소득 5천만 원 이상은 돈 벌었으면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예. 22%. 예, 20. 세율이 적질 않아요. 3억이 넘으면 27.5%를 떼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주식, 비상장, 채권, 뭐 파생상품은 250만 원 이상이면 또 과세를 하니까 네.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동안에는 계속 좀 연기를 해왔는데, 이거를 좀 차라리 이거를 없애자. 뭐 네. 이런 게 지금 한동훈 대표 주장 아니에요? 국민의힘 뭐 네. 주식시장에 너무 투자자들이 1,400만 투자자들이 힘드니까 좀 한시적으로 없애주자 뭐 이런 건데 민주당은 그 중도층 뭐 젊은 층들을 어필하려면은 또 안 하는 게 좋지만 또 하기로 또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토론에 안 나오고 버티는 거예요. 네. 박찬대도 회계사 안 되니까 안 나오고. 근데 저는 이 금투세를 이 민주당 뜻대로 하려면은 지금 정권 거래세가 있거든요. 원래 금투세를 하는 조건으로 증권 거래세를 없애기로 했었어요. 예. 예? 그럼 지금 이중과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투세는 투자해서 돈이 남으면 거기서 세금 때리는 거고 예. 증권 거래소 지금 물리고 있는 거는 손해보나 이익보나 때려요. 그러니까요. 거래액에 따라서. 예. 거기 또 증권 거래소의 또 상당 부분은 농특세입니다. 예, 농어촌 그 특별세 농민 지원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 자칫 없앴다가는 농어민 반발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세금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너무 이중적인 태도예요. 예, 없애든지 하면은 증권 거래세부터 없애든지 확실히 네. 그리고 금투세를 추진하든지 아니면 금투세를 안 하든지 뭐 이렇게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의 종부세, 재산세, 뭐 금투세부터 어정쩡하게 표를 위해서는 뭐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그런 거죠. 하고 또 강경파들한테는 원래대로 한다고 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이재명이가 입장을 분명히 표명을 해야 하는데 네.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중도층이라든가 네. 특히 종부세는 네. 중도층입니다만은 이 금투세의 경우는 사실은 지금 주식 투자를 젊은 층이 다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은 또 잡아야겠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금투세 유예 쪽으로 생각은 갖고 있으면서도 그게 좋지 않을까 어쩔까 한다고 애매모호하게 지금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재명의 대권 전략은 애매모호하게 예? 그때 달라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노선하고 네. 이른바 친노 친문 노선하고는 지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친노 친문이 주장하고 있는 이 종부세라든가 금투세 이런 것은 이 부자 감세 네. 이런 것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걸 폐지하는 것은 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민주당이 노력을 해야지 부자들을 위해서 1%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금투세를 없애는 게 말이 되느냐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세계적으로 디스카운트 되어 있고 주식시장이 지금 엉망진창 아닙니까? 주식시장이 살아나요. 미국이 오를 때는 안 오르고 미국이 떨어지면 더 빨리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속이 썩었어요. 예. 예? 우리가 빨리 좀 금융 선진화, 뭐 개방화 이런 쪽 해야 되는데 공매도나 뭐 여러 가지 문제 좀 어정쩡하고 우리만 있는 규제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일본 주식도 지금 못 따라가
정도로 삼성전자 주식을 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고. 세계적인 회사인데 그렇죠. 가장 저평가되어 그렇죠. 있다는 게. 예. 예. 저 대만의 TSMC 이런 회사랑도 시가총액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주식을 빨리 좀 선진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투세는 시행해도 과세 대상이 투자자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제 시행이 되면은 대주주들 거액 투자자들이 그 세금 물릴 때 연말이나 이럴 때는 완전 투매를 할 거예요. 세금 안 내려고 완전히 싹 팔아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국내 시장 전체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하고 좀 비슷한 좀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1%라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은 주식시장은 더 망하고. 그렇죠. 지금은 국내 주식시장이 엉망이다 보니까 젊은 층들도 전부 해외 투자로 그렇죠. 가더라고요. 해외 주식으로 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식이 살아나야 뭐 젊은 층들도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 수도 있고 기업도 거기서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반드시 부자 감세라든가 조세정의 측면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주당 일각의 주장이고 앞서도 얘기한 대로 친노나 친문 쪽에서는 이것은 노무현, 문재인의 아주 대표적인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조세 정책이다. 이걸 없애버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남았습니까? 8.28까지. 뭐 어차피 9대 명이 또 되었다고 하는데 대표되는 것은 틀림없고 지금 문제는 정봉주가 내가 최고위원만 돼봐라 가만히 있는가? 김민석이를 억지로 1등 만들고 뭐 이랬다는데 지금 괴딸들한테는 수박으로 찢겨버렸잖아요. 고민정에는 고밀정으로 찢겼는데 그래서 정봉주가 아무래도 5등 안에는 들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겠죠. 되겠죠. 그러면은 이재명 옆에 앉아가지고 정봉주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시작하면 정봉주는 친명은 표방을 겉으로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친명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이재명은 구원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저는 뭐 공천도 뭐 탈락시켜버렸지. 뭐. 그 전에도 정동영 오고 손학규 오고 그 대선 후보 싸울 때 이재명에는 정동영 편에 섰고 정봉주는 손학규 쪽에 서가지고 아주 거의 몸싸움까지 벌일 정도로 이렇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사안이라든가 여러 문제에 있어서 정봉주가 좀 이재명의 신기를 건드리는 일을 좀 하지 않을까. 그 사람이 또 보통 내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이재명이가 너무 이중적인 처신하고 있다는 이중적이죠. 거죠. 특히 금투세나 뭐 정부세나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데 양쪽 그때그때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말도 마찬가지 그렇죠. 아닙니까? 박근혜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한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니 뭐 할 말이 없죠. 입만 거짓말이고 사기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투세 부분도 아마 여론이 좀 나빠진다든가 뭐 부정적이라고 하면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정도 얘기를 한 수준이다 하면서 싹 빠져나가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경수 사면 복권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은 얘기를 안 하고 DJ 그 사저 문제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이 없고 김민석을 통해서 DJ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당으로서는 책임감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 하나만 한 소리를 본인도 또 안 해요. 김민석이 통해서 대신하는 거죠. 김민석이가 가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하고 전원으로만 해. 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곤란하거든요. 대장동이고 뭐고 간에 자기가 직접 만나서 꼭 정진상, 유동규 누구 나서서 그 사람들 꼬리 자르려고 하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수법이. DJ 사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이재명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DJ 유업을 계승하는 게 민주당이라고 했는데 그 사저까지 홀라당 팔아버리면 그걸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호남 민심이 상당히 요동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죠. 그걸 팔아먹은 삼남 김홍거리가 제일 문제지만 이 문제가 이슈화 됐을 때는 이재명이가 탁 나서가지고
뭐 그걸 다 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산 사람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민주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구 임대를 한다든가 해갖고 그 기념관을 만들자 그 일부를 그렇죠. 매칭으로 또 올릴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라도 보존을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조치를 해야 하는데 딱 입 다물고 모른 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잊어먹으면 끝이다 이런 거죠. 시간 지나면 끝. 그러고는 이런 거 뒷짐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참 야근 사람이에요. 이 야근 사람을 과연 김경수가 복권이 된다 해서 이겨먹을 수가 있을지 저는 그 점은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김경수는 않습니다. 저 별명이 바둑이었잖아요. 바둑. 예, 바둑이었죠. 네, 바둑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애완견 네. 스타일인데 이재명은 저 하이에나. 예, 하이에나죠. 하이에나. 남들이 먹는 거 다 뺏어 먹고 뭐 예. 쓰레기 청소부 예. 예, 몰려다니고 예. 친명들 지금 하이에나처럼 몰려다니잖아요. 예. 이제 김경수가 바둑이 정신으로 애완견 정신으로 쉽지 않다고 봐야죠. 예. 네. 근데 이제 변수는 이재명이가 감옥을 간다. 그러면은 또 이제 애완견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투사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때는 불독으로 변하나요? 불독으로 외환견이.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